안녕하십니까. 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연대 이은수입니다. 1부에 이어서 초등학생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1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중요하죠. 초등학생 기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일대기로 보면은 모든 기간이 중요하겠지만 전 특히 이 초등학생 기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면보다는 우리 신체 오감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사실 초등학생 때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만약에 잘못된 습관, 정서가 길러졌다 한다면은 그게 결국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정서 발달에 대해서 배워왔고 2부에 대해서는 먼저 사회성,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우리가 네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그 세 번째가 사회성입니다. 협력 활동, 사회성 중에서의 첫 번째는 협력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협동과 배려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열심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감 발달이잖아요. 오감 발달 측면에서 아이들이 같이 뭉쳐서 놀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초등학생한테 미친 영향이 되게 큽니다. 오감 발달이 굉장히 크고 플러스 협동과 배려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또 초등학생 기간에서 배운 이 협동과 배려라는 그 능력이 결국엔 평생 가거든요. 사람이란 존재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팀원, 공동체를 이뤄서 항상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나는 이 파트를 맡고 너는 이 파트, 또 다른 너는 이 파트 이렇게 할 때 각자 사람마다 주어진 임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같이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때 초등학생 때 이 정서적인 즉 그러니까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같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하는 것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길러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이라 한다면 혼자서 꽁냥꽁냥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주로 이제 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정서적인 발달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나중에도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 길러지게 된다면은 그 정서적 안정감, 그러니까 협력과 배려를 경험했던 것들이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더 어른이 돼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요 초등학생 기간이 요 협력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협력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죠. 우리 성인들도 하다 보면 같이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이거 60, 70, 80 노인네가 돼도 똑같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면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익숙한 편이긴 합니다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감성, 그러니까 본능만이 존재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내가 싫으면 싫다. 내가 너 마음에 안 든다면은 너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직설적으로 내뱉는 그런 본능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상처받지 않고 잘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갈등 해결하는 법을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갈등은 유아기의 자기중심적인 발달 특성과 또래와의 공동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초등학생 기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이 있는데 내가 갖고 놀고 싶어. 근데 쟤도 이걸 똑같은 걸 갖고 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본능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걸 더 쟁취하겠어, 빨리 쟁취하고 더 많이 갖고 놀겠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어떻게 애들인데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잘 지도할 수 있어요. 너가 먼저 배려해서 주고 너가 다른 걸 하고 나중에 그걸 해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부모가 먼저 잘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어쨌든가 부모가 개입해야 되는 순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런 갈등의 환경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초등학생들이 대화를 잘 풀어야겠죠. 서로 간에. 뭐 그것도 주먹질 할 수는 없고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대화를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른인 부모가 먼저 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절 교육입니다. 인사, 감사 표현, 차례 지키기 등 기본 생활 예절은 반복적으로 체득시켜야 합니다. 인성이 곧 사회 인정망을 형성하는 기본 능력 내가 잘 캐치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능력, 사회성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후천적으로도 좀 훈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서적 발달, 인성은 초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잘 길러놓으면은 나중이 편한 거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더욱더 원만한 교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 사는데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서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고착화됐을 때 성인이 돼서 바꾸기 힘들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티가 나요. 나중에 배운 인성은 좀 티가 나는데 초등학교 때 정서적 발달을 잘 한 초등학생은 티가 납니다. 쟤는 정말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게 티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사, 감사 표현, 본인 스스로한테 진솔하게 대하고 남한테 표현하는 것, 자존감이 높다고 하잖아요. 자존감의 형성은 초등학생 때 가장 많이 발달되고 그때 황금 시기를 놓치면은 자존감은 다시 오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은 듭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인사만 잘하면 먹을 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많이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 배려를 많이 한다고 손해볼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산다고 생각해야만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통해서 더 많이 얻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유재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재석 연예인 보면은 주변에 미담이 넘쳐나잖아요. 그만큼 배려를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공감해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재석한테 오히려 더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남한테 인사도 자주 하고 공감도 해주고 그런 능력이 결국에 자기한테 다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잘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예절 교육은 뭐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알려줘야 돼요. 뭐 지나가다 선생님 보면 인사해라. 친구 보면 인사해라. 어떤 누구 보면 인사해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먼저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성이 곧 사회 인정망을 형성하는 기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인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팩터 요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생활 습관입니다. 좀 생물학적인 얘기인데요. 규칙적인 생활, 일정한 취침, 기상, 식사 습관이 학습 집중력에 큰 영향을 준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게 안 지켜져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인 지금 저도 규칙적인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자야만 학습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성인으로 치면은 업무 집중력도 올라간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적당한 미디어 사용, TV,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대신 운동 취미 활동을 장려하자.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 보죠. 초등학교만 가도 다들 뭐 폰 하나씩 들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제 어렸을 때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 아예 하지마 라고 하면은 더더욱 반감이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친구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녀가 TV나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 보고 싶은 거 봐 라고 좀 장려를 합니다. 게임 시간 포함해서. 근데 1시간을 넘기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1시간 미만으로 좀 하고 특히 뭔가 본인이 부모가 시켰던 거를 잘 달성했다고 한다면 뭐 좀 가산 시간을 좀 준다든지 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서 어린아이가 본인 스스로 잘 제어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스마트폰 TV보다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들을 장려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이 있는지 같이 부모가 자녀와 같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취미 운동 활동을 장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감 형성, 작은 일들을 맡겨서 책임감을 키워주세요. 자기 가방 정리, 반찬 놓기 이런 것들을 책임감을 키워주도록 일을 주게 되면 사실 뭐 이것도 뭐 애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아이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또는 아예 대꾸도 안 한다든지 들은 척 만 척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그래도 밥을 먹을 때 밥 숟가락 놓는 거 정도는 너가 이 정도는 기여를 해줘야 돼. 밥 먹을 때 이 정도는 너가 해주는 게 맞아. 라고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돼요. 유대인식 교육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 특히 용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 했을 때 용돈을 주고 그리고 그 용돈을 그냥 허투루 쓰게끔 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성 있게 쓰고 하고 나중에는 뭐 중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는 너가 모은 돈을 너가 알아서 써라 라고 경제적인 독립을 완전 주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안에 경제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인 밥상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뭐 숟가락을 놔줘 아니면은 뭐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놔줘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점. 자,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쭉 얘기했는데 자, 여기 읽어볼까요? 부모가 제대로 된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야만 자녀가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다 라는 겁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거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서 말했던 제가 네 가지 요소 얘기했잖아요.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다 중요하죠. 네 가지 요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자녀한테 강요하는 거는 너무 이중적이죠. 자녀도 다 압니다. 아니 자기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 강요를 해? 자기는 공부 못하고 자기는 책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책 읽으라고 해? 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에이, 애들이 뭘 알겠어? 그냥 말하면 시키는 거 듣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행동과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키는지를 압니다. 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기가 본보기가 되지 않는데 시킨다 하면은 자녀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시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본보기가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가 자녀한테 책 읽어라, 공부해라, 뭐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부모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 및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 습관 얘기했고요. 정서 발달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1부 때 얘기했죠. 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학습 습관 중요하고 정서 발달 중요하고 어찌 보면 사회성과 정서 발달은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2부에서는 사회성과 생활 습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로서 과연 초등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양육할 거냐라는 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저희 자녀를 보고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법, 존중하는 법을 저 스스로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부모인 나도 자녀를 통해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고 너무 얕보지 마시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자아가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텐츠가 초등학교 부모를 둔 부모님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